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민심과 후보를 짚어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낙동강 벨트의 중심지 김해시 갑을 살펴봅니다. 오는 4월에는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밀양시장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북면 신도시 조성 10년이 지났지만 문화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 현장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민심과 후보들을 알아보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해 최초 4선 의원의 탄생이냐, 12년 만에 교체년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김해시 갑입니다. 이곳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곳으로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죠. 낙동강 벨트의 표심은 어디로 흐를까요? 보도에 권정숙 기자입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권에서 민주당 후보가 선전해온 지역을 일컫는 낙동강 벨트. 김해갑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후 머문 봉화마을과 묘역이 있는 곳으로 상징성이 강한 지역입니다. 실제 지난 2004년 선거구가 김해갑 을로 나뉜 이후 18대를 제외하고 김해갑은 모두 민주당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해에서도 2022년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바람이 컸기 때문입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김해에서 49.33%로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를 얻었고 박안수 지사는 57.64%, 홍태웅 시장은 57.29%로 모든 읍면동에서 이겼습니다. 14일 기준 김해갑에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민홍철 의원과 국민의힘 권통일, 김정권, 박동진, 박성호, 엄정 진보당 박종택 예비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 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경남 정치계에는 새 기록도 나오게 됩니다. 만일 민 의원이 지역구에 당선되면 김해의 첫 4선 의원이자 영남권 최초의 민주당 4선 의원이 탄생합니다. 가장 많은 예비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12년간 잃은 지역구를 되찾겠다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험지 출마로 전국이 주목하고 있는 선거구 중 한 곳인 김해갑. 인물을 먼저 살피는 김해갑의 표심이 이번에 어디로 흐를지 벌써부터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오는 4월 제22대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도 치러지는데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밀양시장 자리에 도전장을 던진 6명의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밀양시장 예비후보 안병구입니다. 오랜 기간 밀양 시민과 소통해온 깨끗한 후보, 밀양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가장 잘 아는 후보, 대형 국책 사업을 추진해본 후보, 든든한 중앙연맹을 가진 준비된 후보 저 안병구가 밀양시 행정을 시원하고 확실하게 이끌어나가 보겠습니다. 밀양이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키워야 합니다. 국가 예산 더 가져오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능력과 열정이 있습니다. 청와대 기획재정부 출신 힘 있는 유일한 선택. 여러분이 기다리던 일꾼 바로 저 정원동입니다. 10여 년간 경남도청에서 일한 경험은 행정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행정과 기업 두 분야의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작은 능력으로 미래로 나가는 도시 밀양을 만들겠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우리도 진짜 한번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살림살이 많이 나아지게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공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밀양 발전에 딱 맞는 공약은 만들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채워가겠습니다. 맡겨주시면 밀양 발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는 20년간 정치 경험을 가진 준비된 행정가입니다.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은 물론이고
밀양을 영남의 중심 도시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밀양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헌신하며 시민만 믿고 끝까지 밀양에서 함께할 사람은 저 애상원입니다. 무소속 밀양시장 예비후보 김병태입니다. 오로지 밀양이 검증된 일꾼으로서 밀양을 밀양답게 만들겠습니다. 무소속의 시민후보로서 준비된 시장으로서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밀양의 변화와 계획을 주도하겠습니다. 45년의 행정개혁물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힘과 삶을 위해 밀양을 융합도시로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당의 김해을 출마 요청을 수용한 국민의힘 3선 조혜진 의원의 김해시청 기자회견이 지역 당원들과 예비후보들의 반발로 취소됐습니다. 조 의원은 14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조 의원의 출마 거부와 당내 경선 등을 요구하는 국힘 지역 당원과 예비후보들의 저지로 30여 분간 대기하다 취소했습니다. 대신 조 의원은 출마 회견문을 통해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은 물론 김해 지역민과 당원에게 미리 상의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전하며 총선 승리를 위해 죽을 각오로 뛰어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의 김해시 을출마 결정을 놓고 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힘 김해을 예비후보들과 시도의원 등은 14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의 김해을 출마 포기와 당당한 경선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김해와 연관도 없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조 의원의 출마는 김해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출마를 강행한다면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을 예비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조혜진 의원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신상훈 예비후보는 김해를 장기판 정도로 여길 만큼 국힘의 이런 행태는 벌써 3년째 세 번째 반복되고 있다며 모든 김해 시민과 연대해 이번 총선에서 김해 시민의 승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강행했던 김상민 검사에게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14일 창원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검사는 지난 13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며 사직서는 곧 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달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오는 4월 총선에 차원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경남 지역 시민단체가 중도사임을 한 선출직 공무원은 공천에서 배제해 줄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습니다. 바른선거 경남도민 모임과 대한민국 부정선거 감시협의회는 14일 경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를 지키지 않고 다른 선거에 나가는 것은 유권자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공천 배제만이 중도사임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보궐선거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선출직 공무원이 중도사임한 선거구는 보궐선거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오는 4월 제21대 총선과 함께 최고 5곳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이 중 3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경남 창원시 북면에 신도시가 자리 잡은 지 올해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10,000대였던 인구가 3배 이상 늘고 도시의 규모는 더 커졌는데요. 하지만 문화체육시설 등 부족한 생활 인프라는 10년 전 그대로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조성을 마친 창원 북면 신도시.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 13,000여 명에 불과했던 북면 인구는 5년 만에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생활 인프라 때문입니다. 북면 신도시에는 치안센터와 민원센터가 없는가 하면 대중교통도 부족합니다. 주민들이 정주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창원시가 5년 전 약속한 스포츠센터 건립은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입주 시점으로 해서 10년이 지났고 창원시에서는 5년 전에 주민들을 위해서 스포츠센터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지만 지금 5년째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019년 동전 일반 산업단지 일부 부지를 산업용지에서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건립비용 315억, 부지 매입 비용 110억 원 등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문제였습니다. 창원시도 주민들의 요구를 알고 있지만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립비용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만큼 중장기 계획으로 분류해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으로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북면 신도시. 규모에 걸맞은 정주 여건을 갖추기 위해 창원시가 약속한 사업부터 빠른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봄이 온 것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3월 같은 2월 기온인데요. 네, 비가 내린 뒤 기온이 소폭 하락하겠지만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두터운 외투는 벗고 옷차림은 가벼워졌습니다. 3일 안에 봄 날씨가 된 것 같아서 날이 덥고 사람들 옷차림도 가벼운 것 같아요. 저번 주까지는 패딩을 입었었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냥 얇은 봄 잠바 같은 거 입고 왔어요. 14일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1도. 하루 새 6도 가까이가 오르며 올해 들어 처음 10도를 넘겼습니다. 한낮 기온도 이틀 연속 16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경남 역시 14일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계속해서 유입되고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일 최저기온 최고 극값을 경신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포근한 날씨는 15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내린 뒤 16일부터는 기온이 최대 1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다시 평년 수준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 강수 시점을 경계로 기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쪽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층이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지만 이 고기압의 영향권이 이후에 바로 북쪽에서 상대적으로 찬 공기 영역들이 나타나면서 이 강수와 함께 이 비가 그친 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구조를 다음 주 중후반까지는 반복적으로. 이번 주말과 월요일에는 최고 기온이 17도까지 치솟는 등 다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19일부터 21일 비가 내린 뒤에는 최고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로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기요금을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진행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 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 금지 규정 등을 안내합니다. 입후보 설명회는 오는 2월 23일 오후 2시 14개 구군 선거구 관리위원회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마산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 행사인 제37회 대동제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까지 마산 시민극장과 문신미술관 등에서 다양한 기획작품 전시와 예술인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대동제는 1988년부터 설을 맞은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시와 공연을 선보이면서 시작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부산시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 제한 완화,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은 현재 연간 500만 원에서 2025년부터 2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전자적 전속 매체와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 독려 행위도 허용됩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오는 20일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